상담사 그리고 치료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IFS 시험에서 유독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그 주관식 문제 있잖아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문제를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점수밭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마주쳤을 때 아싸 하면서 자신감 있게 답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제가 완벽한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문제입니다. IFS가 치료사와 내담자들에게 잘 수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딱 보면 좀 막막하죠. 뭘 어떻게 써야 할지.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머릿속에서 그냥 자동으로 술술 나올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 복잡해 보이는 질문을 한 방에 꿰뚫는 핵심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내담자가 IFS를 받아들이기 힘든 건 근본적으로 낯설어서 그렇고요. 치료사가 주저하는 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낯설음과 불안감, 이 두 단어가 우리가 쓸 답안의 커다란 두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해두면 벌써 답안의 절반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세워볼까요? 바로 내담자 이야기입니다. 내담자가 왜 IFS를 낯설어 하는가? 그 네 가지 이유를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비밀 암호가 있어요. 바로 용, 병, 내, 순입니다. 이 네 글자로 내담자의 저항이라는 굳게 닫힌 문을 어떻게 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입에 착착 감기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 병, 내, 순. 어때요? 리듬감이 좀 있죠? 이렇게 앞 글자만 먼저 외워두면 신기하게 세부 내용이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네 글자가 여러분 답안지의 깔끔한 소제목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열쇠, 용은 바로 용어의 이질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담실에 갔는데 치료사가 갑자기 당신 안에 추방자를 만나볼까요? 또는 소방관이 활동했군요.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전문적인 상담 용어에 익숙한 내담자 입장에서는 엥? 이게 뭐지? 싶으면서 낯설고 심지어 좀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거 전문적인 치료 맞나?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 이미 마음에 벽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병. 이건 정말 중요해요. 병리적 오해입니다. 우리가 내 담자에게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다른 부분, 파트들이 있어요 라고 설명할 때 많은 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경고등이 번쩍 켜집니다. 잠깐만요, 제 안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 혹시 다중인격 아니에요? 이렇게 IFS의 부분이라는 개념을 아주 심각한 정신병으로 오해해서 엄청난 공포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세 번째, 내는 내면 탐색의 불편함입니다. IFS는요, 머리로 막 분석하고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나 감정에 집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자기 문제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데 익숙했던 내담자들한테는 이런 방식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꾸 느껴보라는데 뭘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답답해하고 부담을 느끼는 거죠. 자, 내담자의 마지막 코드, 수는 거짓 수능입니다. 이건 정말 교묘해서 알아차리기 힘들 때가 많은데요. 겉으로는 치료사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도 잘하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담자의 보호 부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은밀하게 막고 있는 상태예요. 마치 성문은 굳게 닫아놓고 겉으로만 어서 오세요 하는 것과 같죠. 치료가 겉돌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좋습니다. 내담자의 저항 코드 용병내순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리 바로 치료사 자신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왜 IFS 앞에서 망설이고 불안해하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푸는 암기 코드는 바로 확과 영입니다. 자, 이것도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확, 과, 영. 바로 이 세 글자가 우리 치료사들의 마음속 불안이라는 매듭을 풀어주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들여다보죠. 첫 번째, 확은 바로 확신의 부족입니다. 특히 IFS를 처음 배우는 치료사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이죠. 치료사 스스로 이 모델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기술이 좀 미숙할 때 그 미세한 불안감과 망설임이 내담자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내담자의 예민한 보호 부분들은 이걸 귀신같이 알아챈다는 거예요. 이 치료사 뭔가 불안한데? 하고 느끼는 순간 치료사에 대한 불신의 벽을 딱 세워버리는 거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과는
기존 과학 모델과의 충돌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부분의 치료 모델, 예를 들어 CBT 같은 건 진단명을 내리고 문제 행동을 병리로 보는데 익숙하죠. 그게 과학적이라고 배웠고요. 그런데 IFS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건 병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려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기존 패러다임에 젖어있는 치료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이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혼란과 저항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치료사의 마지막 코드 0입니다. 이건 영성적 오해예요. IFS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참작이잖아요. 연민, 지혜, 평온함 같은 특성을 가진,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훈련을 받은 치료사들 귀에는 자칫 종교적이거나 너무 영성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상담이 아니라 무슨 명상이나 종교활동 같은 거 아니야? 하는 오해를 사면서 거부감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내담자의 용, 병, 내, 순, 그리고 치료사의 확과 영을 모두 살펴봤어요.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꿰어서 시험장에서 그야말로 치트키처럼 쓸 수 있는 최종 마스터키를 드릴 시간입니다. 딱 2문장이면 이 어려운 문제가 끝납니다. 먼저 내담자 요약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세요. 용어가 너무 낯설고 용, 꼭 다중인격, 병리 같아서 무서운데 자꾸 내면을 들여다보라니 네, 불편해서 그냥 겉으로만 알겠다고 순응하는 척한다. 순. 어떠세요? 우리가 외웠던 용병내순 키워드가 이 한 문장에 완벽하게 다 녹아있죠. 이게 바로 만점짜리 요약입니다. 다음은 치료사 요약입니다. 치료사인 나부터가 아직 확신이 없고 확, 기존에 배운 과학적 모델과 너무 달라서 과, 혼란스러우며 왠지 너무 영성적으로 느껴져서 거부감이 든다. 이것 역시 확, 과, 영 키워드가 그대로 다 들어있는 완벽한 한 문장 요약이죠. 시험장에서는 이 2문장만 떠올리면 막힘없이 완벽한 답안을 써내려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은 이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담자와 치료사가 모이는 이 저항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IFS라는 한 모델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심리치료라는 분야 자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겪고 있는 중요한 성장통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